안녕하세요. 저는 딸이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자식도 낳아서 길러보고 세상도 살 만큼 살았으니 이 나이쯤 먹고 나면 세상에 더 이상 못할 일도 더 어려운 일도 없다 싶은데 막상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아직은 세상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싶네요. 특히나 사람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사람 마음 얻는 게 제일 어렵다 그러던데 제가 양보하고 노력하면 상대가 이해해 줄 거라고 바라는 것도 결국은 제 욕심이라는 것을 저는 최근에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참 속상한 일이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또 한 번 배운다고 생각하며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네요. 이 일은 제 딸이 결혼하려던 도중에 생긴 일입니다. 저와 사돈이 될 뻔했던 여자와 있었던 일이죠. 젊은 시절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저는 예쁜 딸까지 낳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다정하고 착한 남편은 열심히 사회생활하며 가족을 위해 노력해줬고 남편 내조를 하며 살림하던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의 응석과 재롱을 보며 매일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제 가족이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제가 많은 것을 바랬던 건지 하늘은 너무 일찍 저희 남편을 데려갔어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로 남편은 하루아침에 저희 모녀의 곁을 떠나고 말았고 저는 그렇게 남편 잃은 과부가 되어 홀로 딸을 키우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가장이 된 저는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지금껏 집에서 살림만 하며 주부로 살았던 제가 당장 가장이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딸은 어리고 이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 제가 무슨 일을 해서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앞이 깜깜하고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책임져야 할 자식을 둔 엄마였던 저는 그런 감상에 빠져 있을 여유도 없었죠. 당장 우리 두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제가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살림만 하던 저를 받아주는 회사는 없었고 가뜩이나 불경기에 종업원들 구하는 가게들도 줄어 저는 마땅한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장사를 생각하게 됐어요. 뭐라도 팔아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다행히 지난 세월 내 가족 건강 생각하며 살림은 열심히 한 덕분에 손맛에는 자신이 있던 터라 제 손맛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통하지 않을까 기대하며 저는 작게 식당을 차리게 됐습니다. 장사 한번 해본 적 없던 제가 가게를 차린다고 하니 두렵고 걱정이 많았지만 이게 아니면 뒤는 없다고 생각하며 저는 가게에 제 사활을 걸었습니다. 망하면 제 딸과 길에 나앉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저를 채찍질했죠. 저는 몇 년간 잠도 거의 자지 않고 쉬지도 않으며 노력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남편 대신 가장이 되어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에 고생이 고생인 줄도 모르고 버텼네요. 그렇게 식당을 차리고 처음 1년간은 자리 잡겠다고 식당 휴무일도 없이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새벽같이 나가 좋은 재료 사와 재료 손질하고 손님 한 명이라도 받겠다며 휴식 시간 없이 하루 종일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만큼 노력한 덕분인지 언젠가부터 한 번 오신 손님이 또 오시고 지나가던 손님들이 찾아주시고 그렇게 아름아름 단골이 생기더라고요. 덕분에 장사가 잘 되며 규모가 점점 커졌고 몇 년 만에 작은 구멍가게 장사가
사업으로까지 이어지며 저는 경제적으로 꽤 많은 여유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저는 저희 딸에게 집중하고 싶었어요. 한창 어릴 때 바쁘다고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하고 일찍 아빠를 잃어서 외로웠을 딸아이가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면서도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딸이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려고 했고 바쁜 와중에 어떻게든 매일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죠. 물론 그만큼 해줄 여력이 됐기에 그랬던 것도 맞지만 제가 딸에게 많은 걸 해주려던 건 꼭 금전적 여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저는 사정이 여의치 않았더라도 어떻게든 딸에게 많은 경험을 느끼게 해줬을 거예요. 사실 남편이 그렇게 떠나버리고 저도 인생관이 바뀌었거든요. 남편이 있을 때는 현실에 안주하며 모험을 피하고 안정적인 삶을 바랬었는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떠나버린 남편을 생각하면 뭐든 할 수 있을 때 경험하고 느끼는 게 좋다고 생각을 바꾸게 됐죠.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후회를 최소화하자는 뜻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딸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들어줬고 딸이 음악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말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그렇게 음악이 좋아 음악 공부를 하던 딸아이는 성인이 돼서는 작곡 작사 일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단한 연주가나 음악가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자기 몫을 해내고 즐겁게 살아가는 딸이 저는 늘 자랑스러웠어요. 사실 저한테는 저희 딸이 아빠 없이도 바르게 자라준 것만으로 고마운 일이었죠. 그렇게 여전히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제 딸이 어느 날 제 앞에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당시 딸아이가 지인 소개로 만나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하영이도 나이가 있으니 이제 슬슬 결혼 생각을 할 때기는 했지만 막상 끼고 살던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 시원섭섭하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굳이 참견하지 않아도 그동안 알아서 잘 해오던 딸이었기에 딸이 좋다면 뭐든 좋았던 저는 예비 사위를 소개받기도 전에 결혼을 허락하기로 마음을 굳혔죠. 그런데 정식으로 결혼 인사를 하기 전 먼저 그 집 어른을 만나고 온 딸이 어두운 얼굴로 돌아왔더라고요. 왜 그래, 하영아?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몰라. 아무래도 다 망한 것 같아. 나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 집에서 반대하시니? 아니, 우리 딸이 모자란 점이 뭐가 있다고? 어머님이 내 직업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 곡 팔아서 먹고는 살겠냐고 걱정하시더라고. 거기다 내 앞에서 자꾸 듣기 민망할 정도로 성민이 칭찬만 하시길래 왜 그러시나 했더니 내가 성민이한테 어울리지 않는 여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를 못마땅해 하는 거였어. 내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내 직업 깔보고 나를 은근히 무시하시는 거야. 기분이 너무 상하는데 그렇다고 시어머니 되실 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기분 나쁘다고 대놓고 티낼 수도 없고 표정 관리하느라 혼났어. 저는 저희 딸이 어디 가서 미움받을 만한 아이가 아니라 생각해서 예비 사돈을 만나는 것을 듣고도 별 걱정이 없었는데 거기서 무시를 당하고 돌아왔다는 딸의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제 딸을 못마땅해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만 있었어? 바보같이? 아니, 나도 화는 못 내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사실 내 직업이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해서 어머님이 이해하실 수 있게 잘 설명하려고 했지. 근데 어머님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러더니 그래봐야 결국 딴 따라 노름 아니냐고 나한테 그런 말까지 하시는 거야. 아유, 그랬구나. 근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네 말대로 사돈께서 뭘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지. 엄마 어릴 적엔 가수한다고 그러면 딴따라라고 그냥 놀고 먹는 한량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았어. 어른들이 워낙 그렇게들 말씀하곤 그러셨거든. 그래서 아마 사돈께서 편견이 있어서 그러셨을 거야. 원래 엄마 나이쯤 먹으면 살아온 세월만큼 편견이 쌓여서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 그래도 하영이 네가 어떤 아이인지, 네 직업이 어떤지 차차 알게 되시면 다시 좋게 봐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풀 죽어 있지 마, 응? 저희 딸이 기분 나쁜 내색도 하지 않고 눈높이 맞춰 설명하는데도 예비사도는 제 딸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저희 딸에게 딴따라라는 비하 발언까지 하며 제 딸을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기분이 나빴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고 그저 속상해하는 딸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날 딸에게 듣게 된 사돈의 모습에 좀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 당시에는 제가 직접 사돈을 뵌 적이 없었기에 크게 문제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나이쯤 되면 편견이 없을 순 없으니 사돈도 그러는 거라며 이해하려고 했죠.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좋은 시어머니 만나면 다행인 일이지만 그렇다고 딸의 결혼을 반대할 수는 없었거든요. 결혼해서 저희 딸이 시어머니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사실 시부모에 대한 문제보다는 남편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돈이 딸의 직업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런 편견은 살면서 차차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딸이 음악 일을 하면서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과 사위가 잘 해준다면 결혼까지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각자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고 먼저 예비 사위가 저희 집을 찾아오게 됐죠. 저희 집에 인사하러 온 사위는 예의 바르고 정중한 모습에 제게 좋은 첫인상을 남겼어요. 거기다 제 딸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듯 보였죠. 딸을 믿곤 있었지만 직접 보게 되니 내 딸이 역시 좋은 신랑감을 데려왔다 싶어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위가 저희 집을 둘러보고는 많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와, 집이 정말 좋네요. 저는 이렇게 큰 집일 줄 얘기를 못 들었어요. 이런 집에 초대될 줄 알았으면 선물을 더 좋은 걸 골라온 건데 제가 실례를 한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유,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선물이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나저나 하영이 너 그랬어? 하영이 너는 결혼할 사람한테 뭐 비밀이라도 있었던 거야? 비밀은 무슨, 그냥 말할 이유가 없었던 거지. 이 집이 내 집도 아니고 엄마 집인데 내가 미리 말해서 뭐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혹시나 우리 집 잘 사는 거 보면 남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말 안 했던 거야. 어차피 자기는 나보고 결혼하는 거라며. 그럼 우리 엄마가 여유가 있던 없던 상관없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나는 평소에 하영이 네가 워낙 아끼면서 사니까 그게 좀 놀라워서 그래. 아무튼 이건 우리 엄마가 노력해서 꾸린 거고 나는 내 인생 살아야지. 그리고 어머님께는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안 그래도 내가 음악하는 것 가지고 딴따라라느니 놀고 먹는다더니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집 사정 아시면 내가 엄마만 믿고 철없이 산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야. 가뜩이나 예쁨 못 받는데 여기서 더 밉보이고 싶지 않아.
그래, 알겠어. 하긴 뭐 서로 집안 사정이 우리 결혼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도 아무런 상관없지. 알고 보니 그동안 딸이 저희 집 사정을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더라고요. 딸 입장에서는 사위가 그런 것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기도 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괜히 철없는 자랑같이 느껴질까봐 꺼려졌답니다. 다행히 사위는 놀라긴 했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는 듯 했고, 실제로도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더 밉보일까 싶어 어머니에게는 말씀드리지 말아달라는 딸의 얘기도 받아들였죠. 그렇게 사위는 저희 집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다 돌아갔고, 얼마 뒤 저희 딸도 그 집에 인사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돈댁에 다녀온 딸이 이번에도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왜 그래? 이번에도 뭐라고 하셨어? 나더러 그런 일 해서 뭐하냐면서 결혼하면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하래. 돈은 잘난 아들이 벌어다 줄 거니까 나더러 남편 내조나 하고 살라는 거야. 뭐? 아니, 멀쩡히 일 잘하고 있는 애를 왜 그만두라고 해? 몰라. 내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결국 내가 회사 다니는 직장인은 아니지 않냐면서 반백수라고 무시하시더라고. 제대로 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한눈 팔지 말고 차라리 살림이나 열심히 하라면서. 거기다가 남자친구가 뭐라고 설명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어머니께서 나더러 내가 음식 장사하면서 고생하는 엄마 등골 빼먹는 철없는 딸이라 그러시더라고. 어? 아니, 등골을 빼먹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남자친구한테 너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생략을 한 건지 아니면 어머님이 그냥 오해를 하신 건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엄마가 힘들게 식당 장사하시는 줄 아시는 것 같아. 안 그래도 철없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구구절절 설명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냥 내 벌이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또 내 얘기는 안 듣고 다른 얘기 하시더라고. 딸의 부탁에 사위가 저희 집안 얘기를 자세히 안 해서 그런지 아무래도 사돈이 뭔가 오해를 하신 듯 했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 말을 아낀다고 생각하신 건지 사돈은 자기들이 기우는 결혼을 한다 싶어서 걱정된다며 제 딸에게 예물 예단 얘기까지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나더러 결혼할 준비는 제대로 돼 있는 거냐고, 예물 예단은 제대로 할 수 있느냐고 따지시는 거야. 혹시 나중에 손 벌릴까봐. 자기 아들 고생시킬까봐 걱정된다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듣질 않으시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약간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한테 기분 나쁘냐고 아무 때나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라고 혼내시더라. 사돈은 저희 딸이 그렇게나 못 믿어오셨는지 여전히 제 딸을 무시하셨고 그 바람에 잘 참던 딸도 순간 격양돼 단호히 말하게 됐던 거죠. 그랬더니 주제도 모르고 자존심을 부린다고 생각하는지 자존심 세우지 말라 야단을 치셨다는 겁니다. 딸아이가 2번이나 상처를 받고 돌아온 걸 보니 그제야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러시는 건지, 혹시나 마음에 안 드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러시는지 제가 사돈을 직접 만나 잘 풀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상견례 날짜를 알려오는 걸 보면 그 집에서도 애들을 결혼시키지 않을 생각은 없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얼마 뒤 저희는 드디어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기싸움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저희보다 미리 도착한 사돈이 일찍 와서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와 있더라고요. 사위 제 쪽에 일찍 도착하긴 했는데 저희보다 먼저 왔다는 게 자존심이 상한 건지 굳이 저희 뒤에 들어오겠다고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 기분이 상했지만
앞으로 사돈들 사이에 의미 없는 기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분위기를 밝게 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더 일찍 왔어야 하는데 귀한 손님 먼저 와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일찍 오려고 먼저 나섰는데 오다 보니 앞에 사고가 났는지 평소보다 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오면서 10분 전엔 도착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설마 사돈이 먼저 와 계실 줄은 몰랐네요. 중요한 자리에 일찍 나와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게 저는 무슨 일이 있길래 이리 늦으시나 싶었네요. 사고가 났니 어쩌니 변명하시는데 뭐 그래봐야 직접 사고 나신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러게요. 다음부턴 더 일찍 다녀야겠습니다.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저와 달리 사돈은 저를 깔아보며 괜히 차가운 척 분위기를 자꾸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시비를 걸듯 쏘아붙이는 탓에 차마 가벼운 얘기를 나눌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바로 결혼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그러자 사돈이 마치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이것저것 요구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영이한테 예물 예단 얘기를 물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사돈댁 형편을 잘 몰라서 걱정되거든요. 사실 요즘엔 형편에 맞춰 간소화한다지만 저한테 자식은 성민이 하나뿐이라 그렇게 대충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양보한다 해도 이 정도는 받아야겠네요. 그러면서 받고 싶은 예물을 줄줄 읊는데 저희가 그 정도를 해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일부러 제 반응을 살피는 듯 했어요. 애들이 좋다고 하니 결혼을 시켜야겠다 싶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자식 둔 부모 입장에 걱정이 없을 수는 없네요. 뭐 요즘에 옛날처럼 남자들만 고생하는 시대도 아니고 집에서는 또 얼마나 도와주실지 그것도 모르겠고 서로 자식 하나뿐이라 빚내서라도 해주신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걱정이네요. 애들끼리 먹고 살기 힘든데 저희 아들이 장모님 노후까지 책임질 순 없잖아요. 아직도 저희 집 형편이 어려운 줄 아는 사돈은 제 앞에서 자기 아들 걱정을 하며 결혼을 망설이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를 무시하는 말에 발끈한 딸이 한마디 하려 나섰지만 저는 그런 딸을 그냥 말렸어요. 그리고 사돈이 뭐라고 하든 좋게 좋게 얘기하며 상견례 자리를 잘 마무리하려고 했죠. 집으로 돌아온 딸이 무시당하던 제 모습이 속상했는지 제게 왜 그랬냐 묻더라고요. 엄마, 아까 그냥 다 말해버리지 뭐하러 그냥 있었어? 돈돈거리는 사람 앞에서 그냥 말해주면 되잖아. 뭐하러 그래? 그런 소리 듣는다고 정말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한테 굳이 다 얘기해줄 필요 없잖아. 그리고 사돈이 나중에라도 우리 집 형편 알게 되면 그땐 그쪽이 더 부끄럽지 않겠어? 엄만 상관없으니까 그냥 있었어. 어차피 엄마는 너희들만 잘 살면 되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뭐. 이제 와서 형편 차이를 말하면 괜히 자존심 상할까 싶어 그냥 웃고 넘기려 했는데 그런 제 속을 모르는 사돈이 기어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습니다. 상견례 후 아이들끼리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사돈이 저희 딸 앞에서 계속 저희 집을 무시하는 소리를 했나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손해보는 장사 같다느니 이래저래 저희 딸과 저를 무시했던 거죠. 그러다 점점 심해지는 망언에 딸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고 화가 난 딸이 결국 집안 사정을 다 얘기를 했었답니다. 저희 딸 생각에는 집에 돈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 어머님이 놀라고 자중할 줄 알았던 건데 그 얘기를 들은 사돈은 되려 저희 딸을 거짓말쟁이 취급하며 저희 딸이 돈이나 까먹는 딴따라라고 제 딸에게 화를 내셨다는 거죠. 결국 참다 못한 딸은 그 일로 파혼까지 고민하게 됐고 그러자
괜히 잘못 없는 사위가 울고불고 빌며 딸을 설득하고 저도 딸을 달래야 했습니다. 그러다 주말을 맞아 제가 딸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오랜만에 다른 지역으로 갔던 날이었어요. 그동안 결혼 관련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딸아이를 생각해 하루 종일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 않고 딸과 함께 맛있는 걸 먹고 좋은 풍경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하루 동안 웃고 즐기고 있다 보니 딸도 조금은 편해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고마워. 오늘 엄마랑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나한테 이러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됐어. 생각해보니 내가 성민이랑 결혼을 결심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더라고. 결혼 계획 세우느라 또 예비 시어머니가 주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느라 숨 돌릴 틈이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더 곤두섰던 것 같아. 또 결정적으로 그 일이 생기게 되면서 결혼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근데 이렇게 엄마랑 여유로운 시간 보내고 나니까 조급하고 흥분돼 있던 신경이 조금은 차분해지고 결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이 해준 어떤 조언들보다 또 나 혼자 고민했던 시간들보다 더 의미 있고 도움된 시간이 됐어. 그래서 고마워. 오늘 네가 뭘 느끼길 바래서 온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 때문에 도움이 됐다고 하니 다행이다 싶다. 그래,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성민이랑 천천히 얘기 나눠봐.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온 짧은 여행이었는데 딸에겐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가 딸보다 더 들뜬 기분으로 있었죠. 그러다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통화를 하다 보니 그동안 계속해서 미루던 일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 딸에게 허락을 구하고 잠깐 일을 볼 수 있겠냐며 묻게 됐죠. 하영아, 엄마 잠깐 들릴 곳이 있는데 괜찮을까? 잠깐 둘러보기만 하면 되는데 이왕 간 김에 거기서 저녁까지 해결하고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난 상관없어. 근데 어디 가는데? 요 근처에 한식당 오픈했거든. 근데 엄마가 네 결혼 문제로 바빠서 한 번을 못 내려와 봤네.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그럼 중간에 빠질게. 그렇게 딸과 함께 일을 볼 겸 밥을 먹을 겸 새로 오픈한 식당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도착한 식당에서 제가 식당 사장님과 이것저것 확인을 하며 돌아보는 동안 딸은 식당 내 준비되어 있는 방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방에서 기다리는 딸 때문에 빨리 둘러보고 싶었습니다만 이게 또 대충 넘기고 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인테리어와 주방 시설, 그리고 음식 맛과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반응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쯤 둘러보면 된 것 같아 이제 딸과 함께 밥을 먹으려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있던 좌식방에서 내려오려던 차에 예비 사돈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어쩐지 제 귀에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가 들린다고 싶었는데 그게 예비 사돈이었던 거죠. 아주 잠깐이었지만 헤어캡과 위생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저를 예비 사돈이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딸에게 한 짓도 있었고 저에게도 상견례 자리에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딴청을 피우고 있었는데 예비 사돈이 저를 딱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곤 제 모습을 보고 오해를 했는지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그때 제 복장이 오해를 사기 딱 좋은 모습이긴 했거든요.
음식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 저는 위생을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헤어캡과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식당에서 제가 일을 한다고 한들 웃고 무시할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식당 직원이라고 해도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말이죠. 하지만 예비 사돈에게는 그 순간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자신한테 화를 내고 쏘아붙였던 일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니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한 것 같았죠. 그래서 그런지 사돈은 그때부터 저를 향해 조롱 섞인 말을 뱉었어요. 아, 어머 사돈, 우리가 인연인지 악연인진 모르겠는데 뭐로 묶여있긴 한가 봐요. 여기서 또 이렇게 뵙네요. 아, 근데 여기서 일하셨어요? 난 우리 성민이도 그렇고 하영이도 사돈께서 식당 한다고 하길래 당연히 식당 주인인 줄 알았는데 자기 식당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식당에서 일을 하는 거였구나. 아, 근데 애들은 이런 게 뭐가 창피하다고 거짓말을 했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내가 사돈 무시할 것도 아닌데. 네?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실은... 아니에요. 제게 굳이 해명하실 필요 없어요. 아이, 저야 사돈께서 식당 주인이든 총어버리든 무슨 상관입니까? 아이, 그나저나 내가 아까 계산하기 전에 우리 사돈한테 팁이라도 드릴걸. 어떻게 뭐 지금이라도 좀 드릴까요? 우리 사돈이 일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냥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까요. 아니, 잠시만요. 사돈, 그 현금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아이고, 100원밖에 없네. 사돈, 이건 좀 그렇죠? 아이고, 속상해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가게에서 현금을 좀 챙겨왔을 텐데. 처음엔 해명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 여잔 제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제 말을 끊고 절 조롱하기 바빴죠. 그 여자가 말을 건 이유가 제게 하고 있는 말이 모두 제 딸이 한 행동에 대한 복수라는 걸 알았던 저는 그 상황을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갔다 오던 딸이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되면서 자리를 빨리 피하려던 제 계획이 틀어지게 됐죠. 딸은 곧장 사돈에게 화를 내려고 했고 저는 우선 자리를 피하자고 화를 내는 딸을 말리게 됐습니다. 저기 지금 뭘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당신이 우리 엄마 무시할 자격이 된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하영아, 넌 안에 있지 뭐 한다고 여길 나와? 네가 이런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 없어. 얼른 들어가. 엄마가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어머머, 넌 또 여기 웬일이니? 아, 사돈 도와주려고 왔구나. 그래도 얘가 완전히 양심 없고 생각 없는 애는 아니네. 지가 까먹은 돈이 미안해서 이렇게 주말에 엄마 도우려고 온 걸 보면. 근데 넌 다른 사람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이 없구나. 내가 사돈 얘기 조금 했다고 내 앞에서 눈을 까디집는 걸 보면. 근데 이번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거품을 묻니? 사돈 만난 게 반가워서 인사 좀 하고 있는 걸 가지고? 하여튼 얘가 자격지심이 많아요. 사돈, 제가 이런 말씀 처음 드리지만 하영이가 저번에도 저한테 눈을 까디집고 따박따박 대들었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들 제 앞에서 거짓말까지 했다니까요. 사돈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 하나 부족한 거 없다면서 일 안 해도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남의 일에 상관치 말라면서 소리를 꽥꽥 질렀다니까요. 아유, 제가 노파심에 좀 걱정되는 점을 주저리 말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짓말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됩니까? 아무래도 사돈께서 혼자 바깥일도 하시고 집안일도 하시느라 이 정신이 없어서
우리 하영이 교육에 관심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어른한테 맨날 대들고 거짓말이나 하죠.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하영이가 가지고 있는 그 허세? 허영심? 하여튼 뭐 그런 건 사돈께 배운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번에 그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이 입고 온 옷 말입니다. 아무리 그 자리가 부모들 간에 기싸움하는 자리라고 해도, 그런 짝퉁 티가 줄줄 나는 옷을 입고 오시면 어떡해요? 저라고 진짜 가짜 구별도 못하겠습니까? 가짜는 모르는 사람이 봐도 한눈에 티가 나는 법인데. 그리고 저도 우리 아들이 이 명품 지갑 선물해준다고 사돈이 짝퉁으로 입고 온 그 명품 매장에 간 적이 있어서 그런 제품 없다는 건 알고 있기도 했고요. 사돈 아직 애들 결혼하기까지 시간이 남아서 그러는데 그 사이에 하영이 교육 좀 잘해주세요. 하영이 때문에 우리 잘난 성민이 고생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제 딸이 한 말을 안 믿는 건 괜찮았습니다만 거짓말쟁이에 가정교육 못 배운 취급하는 건 안 되겠더라고요. 솔직히 제 딸이 왜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그래서 저도 할 말은 하면서 상황은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했죠. 거짓말이요? 제 딸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드님에게 아직 자세한 상황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하영이가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애들 결혼 멈춘 상황입니다. 또 저도 오늘 이렇게 사돈 말하시는 본세를 보니 두 사람의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요. 우선 그렇게만 하시고 갈 길 가시죠. 다른 사람 영업장에서 소란 일으키지 마시고. 뭐라고? 아니, 상견례까지 마친 상황에 애들 결혼이 결정 안 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상민이가 아니라 하영이 제가 결혼을 고민한다고요? 나 참 어이가 없네. 능력도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애를 시어머니 되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고 대드는 년을 우리 아들이 사랑한다고 해서 참고 며느리로 받아주려고 했더니 이게 고민을 해? 집가짓기? 야, 네가 뭔데 우리 상민이를 판단하고 결정 내려? 나라고 너 같은 년을 며느리로 받고 싶었는지 알아? 우리 상민이에 비해 한참 딸린 년이 어디서 감히. 야, 결혼하지 마. 이제 내가 반대할 거니까 결혼해서 우리 아들 핏 빨아먹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취집하는 주제에 인연이 정말. 그리고 당신은 뭔데 내 말 본세를 따지고 들고 생각을 다시 해? 니년이 뭔데? 그 나이 먹고도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니년은 뭔데 그딴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하여튼 애미나 딸년이나 지들 주제를 모르고 지랄 난리 부르스를 떠네. 야, 내가 여기 안 나가면 네가 어쩔 건데? 꼬라지 보아하니 직원들 중에서도 제일 학고인 것 같은데 네가 날 어쩔 건데? 내가 여기서 난리 떨고 소란 피우면 너 문제 없을 것 같아? 직원 하나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 여기 사장이 너 안 자르고 있겠냐고? 아줌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년? 애미?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나? 아까부터 어디라고 말을 함부로 해요? 하영아, 됐어. 여기서 소리 질러봤자 똑같은 사람만 되는 거야. 저런 여자 상종에서 뭐하니? 얻는 것도 없고 기분만 잡치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다 알게 될 테니까 무시하고 그냥 가자. 여기 식당 사장님이랑 찾아온 손님들께 피해주지 말고. 근데 내 신발이 어딨지? 내가 여기 뒀는데. 여기 있구나. 이년들이 사람 약을 올려놓고 어딜 내빼려고 해? 가긴 어딜 가? 저는 그 여자와 그만 상종해야겠다 싶어서 흥분한 딸아이를 말린 뒤 신발을 신고 식당을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신으려고 하는 신발을 그 여자가 발로 차버렸죠.
그리곤 제 앞을 막아세우고 끝까지 해보자는 식으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었죠. 설령 그 여자와 목소리를 높여 다툼을 벌이게 되더라도 가게 밖에서 다퉈야 했거든요. 제게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상황을 보고 달려온 사장님을 통해서 밝혀지게 됐죠. 갑작스러운 소란에 뛰어오신 사장님은 날아가 있는 제 신발을 보셨고 그 신발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곤 제 앞으로 있던 사돈을 밀친 후 무릎을 꿇고 손수 제 신발을 신겨주셨죠. 사돈은 뒤로 밀쳐지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값비싼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 말단 직원으로 보이는 저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아유, 사장님,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신발은 저 혼자 신을 수 있어요. 이러면 제가 오히려 욕먹어요. 이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대표님. 안 그래도 대표님께서 좌식방과 바닥의 높이가 조금 높은 것 같다며 말씀하셔서 새로 시공하기 전까지 다른 직원 두거나 구두 주걱 구비해서 손님들 신발 신으실 때 불편함 최소화하려는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며칠 내로 지적한 부분을 시공이나 다른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손님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언쟁이 좀 있으시던데. 사장님께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쩌다 알게 된 사람인데 안 그래도 저 사람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바로 나가서 올라갈 거라 좀 전에 부탁드린 식사는 준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음식 맛은 제가 다음번에 찾아와서 확인해 볼게요. 뭐야? 누구라고? 저기요. 지금 저 여자한테 뭐라고 했어요? 대표님? 이 사람이 대표라고요? 네, 이분이 여기 본사 대표님이신데요. 근데 왜 그러시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됐나? 아니, 이렇게 앞치마에 두건에 마스크까지 하고 있는데. 뭐야? 지금 말로 속이는 걸로 부족해서 사람까지 동원하는 거야, 뭐야? 그러게. 그쪽 아니었으면 제가 두르고 있던 걸 깜빡하고 그대로 차에 탈 뻔했네요. 사장님, 여기 앞치마랑 나머지 것들. 그리고 잘 둘러봤습니다. 지금 이대로 쭉 장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본사 측에서 요청하시거나 도움 구하실 부분 있으면 언제든 편히 관련 부서로 연락 주시고요. 저도 틈틈이 내려와서 성업할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 가긴 어딜 가? 당신 뭐냐고? 당신 뭔데 높은 사람인 척을 해? 방금 여기 식당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요? 여기 대표라는 말. 그러니까 진짜 당신이 여기 한식당 대표라고? 정확히 말하면 한식당 대표는 아니죠. 이런 프랜차이즈 식당이 몇 개 더 있는 곳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니까. 뭐? 식당 사장도 대표도 아니고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라고? 거짓말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당신 요즘엔 그런 거짓말 금방 들통나.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을 속이려고 해? 요즘 인터넷엔 다 나와 있다고. 그래, 인터넷. 당신 말대로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인터넷에 나와 있겠지. 어디 내가 한번 찾아볼까? 당신이 이 식당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가 맞는지. 여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는지 한껏 신이 난 모습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인터넷을 이용해 본사 대표가 제가 맞는지 확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여자의 행동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제가 재벌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 사진이 인터넷에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하던 여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기 시작하더니 자기 핸드폰을 제 얼굴 옆에 대고 번갈아 가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싶었던 제가 여자의 휴대폰을 보니 제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과거 여성신문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사가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이제야 여자가 제 말을 믿겠다 싶었던 저는 저를 잡고 있던 여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기세등등하게 말했죠. 자, 이제야 사람 말 믿겠어요? 확인 다 했으면 이제 그만합시다. 여기 그쪽 가게가 아니라 여기 이 사장님 영업장이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당신이 회사 대표가 맞다면 왜 내 행동에 화를 안 내? 그리고 왜 그동안 꼭꼭 숨겼고? 저기요, 숨기긴 누가 숨겼어요? 제 딸이 말했다면서요. 그쪽이 안 믿었던 거지. 그리고 내가 그쪽처럼 아무 행동이나 막 해도 되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제 행동 하나하나에 저를 믿고 가게를 차린 사장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처럼 행동했다가 저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보면 어떡하라고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나갑시다. 식당에 그만 피해주고. 잠깐만! 그럼 그 앞치마랑 마스크, 그거는 뭐야? 그건 뭐냐고! 내가 대표로 있는 식당 잘 돌아가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주방에도 들어가고 여기저기 둘러보려면 위생은 갖추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입고 있으면 다 식당 직원입니까? 앞치마 안에 뭘 입었는진 안 봐요. 자, 일하는데 안에 이렇게 입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그쪽이 가짜 제품이라고 하던 옷, 그 옷인데 이게 그렇게 가짜 같아요? 어디 그렇게 가짜라고 확신이 들면 우리 같이 매장으로 가봅시다. 가서 확인하면 되죠. 그럼 내가 이제까지 전부 오해하고 있었다는 말인데 오해는 무슨 오해를 해요? 내 딸과 내가 무슨 오해 살만한 행동을 했다고? 그쪽이 혼자서 착각을 한 거지. 그나저나 오늘 이렇게 이 식당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쪽 덕분에 우리 딸아이 결혼 관련해서 제 입장도 정리됐으니까. 나중에 우리 애나 그쪽 아드님이나 이번 일로 또 만날 것 없이 여기서 확실히 하고 가죠. 저도 우리 딸 그쪽 아드님과 결혼 안 시켜요. 제가 이제까지 우리 딸이 뭘 하든 단 한 번도 안 된다고 한 적 없는데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딸이 대단하신 그쪽 며느리가 될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그럼 이제 된 거죠? 그럼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신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꼭! 사돈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우리 딸과 제가 당한 일을 고스란히 그 여자에게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만 그러기엔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에게 그 정도 충격을 줬으면 되지 않았나 싶었죠. 아들을 그렇게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기 손으로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 미래를 망가뜨렸으니까 얼마나 자책하겠어요.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사돈이 될 뻔했던 그 여자와의 악연을 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것 같던 그 여자와 다시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것도 그 여자가 제 발로 절 찾아왔죠. 처음엔 전 그 여자가 자기 아들과 제 딸을 다시 이어주게 하려고 절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제게 용서를 빌려고 말이죠. 그런데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아들 잃은 뒷전일 만큼 상황이 다급한 건지 제게 용서를 빌며 다른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 대표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요. 애들 일이라면 이미 끝났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 분명 언젠간 그쪽이 제 딸을 이전처럼 들들 볶을 텐데 그거 알고도 제 딸에게 결혼하라고 권할 순 없죠. 그러니까 애들 이야기는 눈꽃만큼도 기대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아유, 당연하죠. 감히 저희 아들이 어떻게 대표님 따님과 결혼하겠습니까? 제가 부탁하는 건 애들 결혼이 아닙니다. 그날 있었던 일 때문이죠. 그날 일이요? 그게 왜요? 제가 그쪽한테 뭘 했다고 이러세요? 대표님께서 제게 뭘 하신 건 아니지만 그날 대표님과 있었던 일로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저랑 그날 일을 다 풀었다는 영상 하나만, 아니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제가 지금 며칠째 가게도 못 나가고 동네도 못 다니고 있어요. 그날 식당에서 제가 대표님께 한 행동들이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화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개념 없는 여자의 최후, 정의구현, 참교육 등으로 퍼지고 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제 가게로 장난 전화가 말도 못하게 오고 사람들도 몰려들고 장사는 물론이고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알려주게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누군가가 그 여자와 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했었고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화제가 된 거죠. 저를 조롱했던 그날 일이 그대로 담긴 영상으로 인해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여자 가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장난 전화도 오고 허위 주문도 하고 협박도 하면서 도저히 가게 문을 열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또 자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알아보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대인기피증 증상도 겪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줘야 하나 싶더라고요. 안타까운 상황이긴 했지만 제가 잘못을 한 것도 피해를 준 것도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건 안 되겠는데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과는 사진을 잘 안 찍어요.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쪽이나 그쪽 아드님이 나쁜 마음을 먹고 과거 제 딸과의 관계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일에 사용될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그쪽에게 좋은 감정이 없어요. 제 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쪽한테 무시당하고 조롱받았으니 그렇다고 제 손으로 직접 복수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그날 일을 마지막으로 더는 얼굴 안 봤으면 상종을 안 했으면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제 도움 구하지 말고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리고 없었던 행동들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한 행동이면 책임을 지고 무슨 일이 생기든 감내를 해야지. 안 그래요? 오늘은 어쩌다 말이 길어졌는데 다음엔 이렇게 길게 상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안 됩니다, 대표님. 대표님! 아니, 사돈, 제발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러다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동네에서 이사 가야 할 지경이라고요. 저는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여자를 뒤로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여자는 그 뒤로도 제게 도움을 바라며 저희 집 앞에서 한참 동안 소리를 질렀죠. 결국 경찰에게 신고하고 난 뒤에야 그 여자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저를 찾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랫동안 장사하던 그 자리를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괴롭힘에 결국 버티질 못한 거죠. 그러자 이번엔 그 집 아들이 저희 집을 찾아와 제 딸에게 책임을 묻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도 장사를 그만두게 된 것도 전부 저희 탓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건 유전인 건지 제 딸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자 제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남의 집에 와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누군데 협박이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진짜 협박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협박해봐요? 그날 그쪽 어머니 되는 분이 가게에서 소동 일으키고 저 조롱한 거 법적으로 따져볼까요? 영업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해봐요? 네? 아이, 그거야 대화를 하다 저희 어머니께서 흥분이고 뭐고 문제가 있는 건지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어떻게 뭐 그렇게 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에 동의도 없이 남의 집에 찾아와서 이러는 건 협박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목소리를 고래고래 높이는데 어떻게 신고해볼까요? 네? 아, 그게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뜻은 없고 저희 어머니께서 당한 일이 억울하고 너무 억울한 일 아니죠. 자기가 한 행동인데 그쪽이 우리한테 사과하러 온 거 아니고 그쪽 어머니 변명만 할 거면 이만 가봐요. 우린 그런 쓸데없는 얘기 들을 생각 없으니까. 결국 그 집 아들은 아무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제 앞에도 제 딸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집 여자 역시 몇 차례 자리를 옮겨 장사하려고 했다는데 동네에 난 소문 때문에 계속해서 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중엔 장사도 접고 이사도 가게 되면서 아예 그 지역을 떠났다고 했죠. 이런 일이야말로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살면서 또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일이지만 사람은 어디서든 착하게 경우 있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꼭 누구에게 내 행동이 알려지고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당당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나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게 살자.